네. 스칼라의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이트, 쇼트, 인트, 롱, 차, 스트링, 플로트, 더블, 불린 등이 있고요. 이 스칼라의 타입들은 스칼라가 객체 지향 언어, 자바의 슈퍼셋이라고 했었으니까요. 스칼라의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들로 정의된 걸 알 수 있고요. 타입 인퍼런스 기능하고 이 익스플리시트 타입이 가능한데요. 타입을 선언하지 않으면 sum, nums, map은 직접 값을 초기화해 줬었죠. 타입을 명시하지 않으면 이 값의 타입에 의해서 오토매틱 자동으로 타입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처럼 변수를 선언하는 거하고 아래처럼 빨간 부분은 타입을 명시한 거죠. 명시하거나 안 하거나 결과는 마찬가지죠. 스칼라에서 타입 캐스팅, 오토매틱 캐스팅이 가능한데요. 이 화살표 형태로 narrowing은 안 되고요. widening 컨버전만 허용을 하고 있죠. 바이트 타입을 8비트 바이트 타입을 16비트 short로 자동 컨버전 할 수 있고요. short를 int를 long, long을 float, double 방향으로 할 수 있고요. 차는 int로 타입 컨버전을 할 수 있고요. 그 예를 여기 x는 long 타입 정수인데 이 x 값을 float y에 assign 했네요. 그래서 오토매틱 컨버전이 발생하죠. 이 웃는 모양 캐릭터를 face로 정의했을 때 이 face를 int number로 타입 캐스팅이 자동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타입 캐스팅은 unidirectional이다. 그래서 아래 부분은 narrowing conversion은 컴파일 에러가 난다는 거죠. 스칼라 타입의 그 계층 구조를 살펴보면 일단 맨 위에 모든 타입들의 슈퍼 타입으로 n이라는 타입이 있어요. 이 n이라는 타입은 탑 타입이라고도 하죠. n이라는 타입 아래 anyval, value 타입이 있고요. anyref, reference 타입 두 가지가 있어요. 서브 타입으로. anyref는 java.lang의 오브젝트하고 같다고 하네요. unit이라는 타입이 있는데 여기 더블 플로트 바이트 unit이 있네요. unit이라는 타입은 value 타입이고요. no meaningful information, C&의 void처럼 값이 없는 그런 타입이죠. 그래서 이 unit이라는 타입에 exactly one instance, 오로지 한 가지 인스턴스만 가능한데 비어있는 괄호가 유닛 타입의 인스턴스가 될 수 있네요. 예, 타입에 대한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list라는 변수에 list 타입, any 타입으로 했죠. 아무 타입이나 list라는 변수를 선언해봤고요. 여기에 초기 값으로 list, string, integer, character, boolean 타입, 방금 전에 unit 타입을 값을 주어봤죠. 그리고 프린트 해보면 그러면 이 각각의 값들을 프린트 하겠죠. 자, nothing하고 null이라는 타입도 있는데요. nothing은 모든 타입들의 서브 타입으로 정의되어 있고 이것은 바텀 타입이라고도 하네요. 아까 any를 탑 타입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nothing은 값이 없는 경우에 nothing 타입인 거죠. null은 reference 타입의 모든 reference 타입들의 서브 타입으로 null을 정의하고 있고요. reference 타입의 값이 없을 경우에 null 값으로 주어지는 거죠. 스칼라는 pure object oriented 언어라고 하는데요. 자바의 경우에 C++보다 훨씬 더 객체지향 속성에 충실한 언어예요. 그래서 그런데 자바는 모든 데이터들이 다 오브젝트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단순한 값, 스칼라 값, 스칼라 타입들은 오브젝트가 아니고 나머지 배열, 클래스 등등은 오브젝트로 간주를 하고 있죠. 이에 비해서 스칼라는 모든 값들을 스칼라
타입의 값들도 오브젝트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정수, 실수, 문자 이런 것들도 오브젝트로 간주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게 가능한 거죠. 1은 정수죠. 정수 .toString이라는 메서드를 적용하면 string 1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정수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오브젝트의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산수식에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라는 수식이 있다고 하자. 이때 덧셈 오퍼레이터도 연산자가 아니라 메서드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 스칼라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지만 1 더하기 2 더하기 3 다른 언어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1, 2, 3이 오브젝트죠. 그러면 1점 플러스라는 메서드를 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이 연산이 아니고 메서드라는 거죠. 그리고 인자를 2를 주어서 1이라는 오브젝트에 덧셈 메서드 더하기 2를 인자로 주어서 더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점 플러스 3 마찬가지로 더하기 메서드에 3이라는 인자를 주어서 메서드를 콜하면 이게 이제 덧셈이 계산되는 거죠. 그러면 늘 이렇게 1점 더하기 괄호 인자 이렇게 주라고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표기하면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텐데 그래서 이제 점을 생략할 수 있어요. 점하고 괄호를 생략해서 그 얘가 예를 들어서 abc라는 string 점 method call character at 1 첫 번째 문자를 가져오는 메서드인데요. 그러면 이제 소문자 a를 가져오겠죠. 이런 abc 점 method call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래서 점하고 abc하고 차 at method 사이에 있는 점 생략 인자 괄호 1 생략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점하고 괄호를 없애면 왼쪽처럼 1 더하기 2 더하기 3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노테이션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이 이 모든 데이터들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0.max 인자를 5를 주어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0.max 메서드 5는 0이라는 오브젝트 값하고 인자로 받은 5라는 값 두 개 중에서 큰 값을 리턴해주는 메서드가 되는 거죠. 결과는 5가 되겠죠. 그래서 0.min 괄호 5 마찬가지 작은 값을 리턴해주고요. 마이너스 2.7.abs를 콜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산자가 아니라 메서드 콜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 함수 콜 방식하고 좀 순서가 바뀔 수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절대값 취할 때는 함수로 구현한다면 abs 인자를 주어서 값을 전달하는데 여기는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브젝트 마이너스 2.7에 대해서 .abs 메서드를 적용을 한 거죠. 라운드 함수 마찬가지, 인피니티 뭐 다른 이런 예들을 그래서 이제 모든 스칼라 값 데이터들도 객체 지향 형태로 메서드 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그런 걸 알고 있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every operation is a method call이다. 스칼라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소스 코드가 간결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바에서 이렇게 불린 타입 has uppercase for 루틴에 의해서 uppercase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소스 코드의 일부인데요. 한 6라인으로 구현을 했네요. 이것을 스칼라 언어로 구현을 한다면 한 라인으로 되죠. has uppercase라는 불린 값에 name.exist uppercase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이렇게 덧셈 썸메이션 할 때도 한 라인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매우 간결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다음은 지난 시간에도 클래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한 건 얘기했었는데요.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클래스가 자바의 클래스와 다르게 매우 심플한 클래스, 가장 간단한 클래스 정의, 클래스 키워드하고 클래스 명밖에 없네요. 그래서 이 user라는 클래스로 new user 해서 object user 1을 만들어 봤어요. 이런 게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바 스타일로 포인트는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었죠. x, y 두 개의 값을 가진 점, x, y 좌표에 대해서 move라는 메서드를 정의를 해봤고요. move에서는 dx, dy라는 두 개의 값을 받아서 원래 있던 x, y 값에 dx, dy를 더해주는 그런 메서드를 예를 들었네요. 또 override 하는 것도 예를 들어봤고요. 네. 클래스에서는 컨스트럭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컨스트럭터 값을 초기 값을 주어서 방금 전에 포인트에 x, y 값을 주어서 1,2 또는 3,4로 오브젝트를 만들 수가 있을 텐데요. 디폴트 밸류로 세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인트 클래스를 정의할 때 파란색으로 는 0, y 값도 는 0, 이 부분이 값이 주어지지 않으면 디폴트 값으로 자동으로 세팅되는 거죠. 그래서 이 new point origin을 만들어 봤네요.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인자가 없이, 그러면 origin이라는 포인트는 0,0으로 만들어지겠죠. new point 1을 주면, 그러면 첫 번째 값 x 값만 1로 세팅되겠네요. 그래서 1,0이 만들어지겠네요. 스칼라에서는 파라미터 전달 방식으로 키워드 전달 방식 외에 포지셔널 위치 전달 방식 외에 키워드 전달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라는 오브젝트를 만들 때 y 값을 2로 주어서 포인트 2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러면 x 값은 디폴트 0이니까 0,2로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private member라고 getter, setter syntax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trait도 지난 시간에 간단한 예를 들었었는데요. 트레이터 인터페이스 타입이죠. 메서드가 있고 override 할 수 있고요. 서브 타입도 가능하고요. 읽어보시죠. 다음은 튜플. 튜플의 예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ingredient라는 변수를 sugar, 25로 구조체 형태네요. 구조체 형태의 튜플을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튜플은 원소가 두 개가 있어서 첫 번째 원소 sugar, 두 번째 거 25라는 것을 액세스할 때는 포지션, 위치에 의해서 액세스를 할 수가 있는데요. ingredient underline 1 그러면 첫 번째 값 sugar고요. underline 2 하면 두 번째 값 25를 액세스할 수가 있네요. 이 튜플은 패턴 매치도 가능한데요. 방금 ingredient sugar.25라는 값이 있어요. 이 값을 변수 선언하면서 name, quantity로 패턴 매치를 시켜줬어요. 그러면 name에 sugar가 들어갈 거고요. quantity에 25가 들어가겠죠. 여기서는 numpairs라는 예를 들어봤네요. numpairs를 list, 그러니까 튜플들의 리스트로 선언해봤는데요. 2,5, 3,-7, 20,56 세 개의 튜플을 리스트로 만들어서 numpairs를 선언해봤죠. 그래서 이 numpairs 값을 a, b로 받아서 값을 출력해본 그런 예고요. 이 세 번째 예는 planets도 리스트로 선언해봤네요. planets 저기 하여튼 mercury 각 행성들이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mercury 57.9, venus 금성 108.2, earth 이거 해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네요. 지구는 149.6 이렇게 정의한 planets 행성들의 예인데요. 그래서 각 행성들에 대해서 케이스로 매치해봤네요. 패턴 매치.
그래서 행성들의 for each 각각의 것들을 case, earth distance로 매치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earth 5개 중에서 earth가 매치가 될 테고요. distance는 149.6이 매치되겠죠. 그래서 distance 값을 출력해 보면 149.6이 출력되겠네요. 그런 튜플하고 패턴 매치 기능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예를 보여드렸고요. 튜플하고 케이스 클래스, 지난 시간에 했던 케이스 클래스하고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뭐냐면 케이스 클래스는 named element예요. 이름이 있어요. 근데 튜플은 이름이 없는 거죠. 그 차이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튜플을 사용할 거냐 케이스 클래스를 사용할 거냐 하는 것은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는 게 편하냐, 이름 없이 그냥 값들만 사용하는 게 편하냐에 따라서 선택해서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방금 전에 봤던 그 플래닛 행성, 그것을 케이스 클래스로 해본다면, 방금 전에는 튜플로 해봤었죠. 플래닛을 리스트, 투플들의 리스트로 이렇게 정의해봤었는데, 그것을 만약 케이스 클래스로 한다면 플래닛이라는 이름이 붙겠죠. 플래닛, 그다음에 name, distance 형태로 각각을 정의할 수 있겠죠. 두 가지 차이점을 말씀드렸고요. 그 클래스들을 믹싱즈로 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abstract 클래스 예네요. abstract 클래스 A를 정의했고요. 추상 클래스 A로부터 상속받아서 B라는 클래스를 정의해 봤고요. 또 A로부터 상속받아서 C도 정의를 해봤고요. 그러면 B, C, D라는 클래스는 2개 이상의 클래스로부터 상속받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죠. 그래서 일단 B로부터 상속을 받는데 with C, 그러면 B, C를 둘 다 상속받는 그런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다음에 partial 클래스, partial 펑션하고 curried 펑션, 함수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함수를 지금 요즘 지난번 고 언어에서도 봤었지만 스칼라 언어에서도 함수가 매우 일반화된 함수, 그러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 언어, 람다 캘큘러스, 리스프, 거기 그 개념을 가져다가 함수 계산 방식을 인자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한꺼번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 계산하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계산하고 세 번째 거 계산하고 이런 함수 계산 모델을 고 스칼라 언어에서 함수 인자를 순서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능을 이용해서 partial function 또는 curried function 기능이 가능해진 거죠. 먼저 anonymous 펑션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여기에다가 이름을 붙여서 func라고 한 예 그대로고요. partial 펑션의 예네요. 또는 이제 curried 펑션이라고 하는 add라는 함수를 x, y 2개의 인자로 했어요. 근데 이 함수로부터 여기는 method네요. method. add는 method에 대해서 첫 번째 인자로 10을 주고 두 번째 인자는 주지 않았죠. underline은 anonymous variable이죠. 익명의 변수. 이름 없는 변수를 주어서 이렇게 해서 val add 10을 만들면 이것도 함수죠. 함수인데 x, y 둘 중에 x 값은 10으로 고정된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add 10에 3 콜하면 어떻게 되나요? 13이 리턴 되겠죠. 이게 이제 partial function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인자가 2개 이상이 있었는데 부분, 첫 번째 것만 값을 고정시켜주고 두 번째 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partial function이고요. curried function은 함수의 인자를 하나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add는 x, y 이렇게 2개의 인자를 줬는데 이 멀은 x라는 인자 하나를 주었고 거기에다가 다시 y라는 인자를 하나 더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정의를 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하면 이제 curried 펑션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x 부분의 10만 고정했고 y 부분은 anonymous variable로 했네요. 그래서 mol10이라는 메서드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mol13 그러면 3 곱하기 10 30이 리턴 되겠네요. 그래서 뭐 비슷한 기능이지만 이 여러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partial application 할 수도 있고 함수 인자가 2개 이상이면 또 어떤 경우에는 함수 인자들을 완전히 독립시키고 싶으면 curried 펑션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클로저고요. 클로저 고에서도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curried 펑션, partial 펑션, 클로저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혼동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partial은 원래 인자가 2개 이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부분적으로 x라는 거 첫 번째 거 하나 값만 값을 확정 지은 게 partial 펑션이고 curried 펑션은 인자들을 완전 별개의 독립적으로 이렇게 분할했을 때 curried 펑션이고 클로저는 스태틱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클로저 예를 보면 베이스 값이 10으로 있죠. 요 10이라는 값하고 여기서 func를 정의를 했는데요. func를 이렇게 정의했네요. x라는 값을 하나 받아서 x 더하기 베이스로 했어요. 근데 사실 이 함수 정의할 때 func 정의할 때 베이스라는 값은 전혀 무관하죠. 단지 그 앞에 있던 값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바로 앞에 있던 값을 사용해서 함수 정의를 할 수 있게 했고요. 이런 형식을 클로저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 언어에서 함수 정의할 때 스태틱으로 정의를 해서 값이 변경되고 나면 그 값이 계속 남아있도록 해주고 싶죠. 그래서 여기서도 x에 1을 주어서 계산을 하면 x 플러스 11이 리턴 되겠네요. 어쨌든 이 베이스 값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변경하면 계속 그 값이 남아있는 스태틱 변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클로저 함수 기능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함수 기능들이 더 있는데요. method를 함수로 course 변환할 수도 있고요. 함수를 accept하는 함수를 return하는 함수죠. 그런 기능들이 가능하고요. 케이스 클래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에 그 자료에 있는 것들을 하나 더 예를 해봤고요. 패턴 매치 기능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패턴 매치 기능은 고 언어에서도 스위치 케이스문이 매우 일반화된 스위치문이었죠. C 언어보다. 근데 여기 스칼라 언어는 패턴 매치 기능하고 연결되어서 더 강력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 패턴 매치 기능은 논리형 언어에서 지식 처리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래서 C 언어의 스위치 케이스문은 컨스턴트만 매치할 수 있었는데 변수도 매치할 수 있고요. 와일드 카드 매치도 가능하고요. 컨스트럭터, 시퀀스 패턴, 튜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매치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패턴 매치 기능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그런 경우에 매우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예를 보면 general size라는 메서드를 정의를 해봤네요. x는 any type, 아무 타입이나 올 수가 있고요. 아무 타입의 값, 인자가 x 값으로 들어오면 x를 매치시키는데 이 x 값이 케이스 s인 경우 케이스 s 스트링 타입인 경우에는 s.length를 리턴을 하고요. x가 맵 타입인 경우, 맵 타입은 얘기는 안 했네요. 맵 타입인 경우에는 m.size를 리턴을 하고요. x가 array인 경우에는 string 배열인 경우에는 여기에 매치돼서 array라고 프린트 출력을 하게 되고요. 튜플 타입으로 ABC가 매치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문장을 실행할 거고요. 리스트 타입에 0,
anonymous variable 2개, 리스트 3개인 거기에 매치되면 출력 프린트문을 실행하고요. 뭐 your list 타입은 2개네요. 2개인 경우에 이 스타는 아마 여러 개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 이외에 리스트 타입인데 아무 타입이나 이 경우에는 여기에 매치되고요. 디폴트로 마지막 케이스문에 매치되어서 -1을 리턴하는 이런 예제네요. 그래서 이렇게 패턴 매치 기능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겠고요. 또 regular expression 기능이 있어서 파이썬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이 regular expression 매치가 잘 된다는 거죠. 스타라든지 와일드카드 문자 매치하는 이런 기능들이 스칼라에도 있죠. 그래서 그 예를 보여드린 거고요. 다음은 싱글턴 오브젝트인데요. 오브젝트 타입. 또 지난 시간에 간단한 예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싱글턴 오브젝트는 그 자체가 오브젝트인 거죠. 즉 클래스하고 오브젝트하고 유사한데 오브젝트는 스태틱 오브젝트 하나만 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예가 오브젝트 이름만 있는 거, 박스라는 오브젝트 하나만 해봤네요. 물론 이제 이 예처럼 오브젝트 로고, 메서드가 하나 있는 이런 오브젝트를 선언할 수도 있고요. 또 아래 예처럼 다른 형태로 정의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튼 오브젝트는 클래스와 매우 유사하지만 스태틱 오브젝트 하나만 생성되는 그런 클래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 인스턴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싱글턴 오브젝트라고도 한다는 거죠. 예, 다음 예는 퀵소트 프로그램에 대한 예네요. 퀵소트 프로그램을 3가지로 구현해 본 건데요. 이 명령형 프로그래밍 방식, C 언어 스타일로 퀵소트를 구현해 봤고요. 스왑 메서드를 이용해서 파티션을 이용해서 한 그런 방식. 그 다음에 if else를 사용해서 구현해 본 그런 예제. 패턴 매칭을 이용해서 퀵 소팅을 해봤네요. 그렇게 소팅을 실제 구현할 때도 다양하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스칼라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 이 스칼라 프로그래밍 인 스칼라 세컨드 버전, 세컨드 에디션이네요. 또 한글로 번역된 책도 있고요. 여기 스칼라를 이용한 함정 프로그래밍 이런 책도 있고요. 자바 개발자를 위한 스칼라 프로그래밍 등등의 책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